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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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티비 이메일 상담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스티비 팀이고요. 저는 스티비 마케터 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비 팀의 임호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스티비 이메일 상담소 사실 모집 기간을 3일로 잡았었어요. 근데 당일에 이제 300분이 다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천천히 들어와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웨비나를 열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네. 그래서 11월 달에는 뉴스레터 대잔치라는 이름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을 한 번에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세미나 할 때는 구성이 저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뉴스레터 잘 발행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연사로 모셔서 그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뭐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그런 네.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라이브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뉴스레터에 대해서 저희 팀이 피드백도 드리고, 또 특히 거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왔었어요. 고정 코너처럼 저희가 그 행사할 때마다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행사 끝나고 피드백을 들으면 항상 물론 연사분들의 발표 내용도 피드백이 좋지만 그 후반부에 했던 라이브 옵티미제이션 시간에 대한 피드백이 맞아요. 좋아서 그 시간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렇게 상황상 온라인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이제 그 라이브 옵티미제이션에 좀 더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주제가 그 혼자 좋아서 좋아서 하는 하는 뉴스레터를 위한 웨비나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보통 뉴스레터라고 하면 그 기존에는 어떤 뭐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발송하시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회사나 그 조직 안에서 그런 목적으로 발송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 좋아서 발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진짜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작은 팀 단위에서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솔라님도 혼자 하시다 보면 네. 고민이 많으시죠. 물론 완전히 혼자 하고 계신 건 네, 아니지만 팀 안에서 즐겁게 하고 있고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민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뭐 물어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혼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레터 크리에이터분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 신청을 미리 받았었고요. 그 안에서 오늘은 3개 뉴스레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그 뉴스레터를 보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을 이제 아낌없이 드릴 거니까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긴장되네요. 화이팅. 그러면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뉴스레터는 미스터동이라는 뉴스레터이고요. 미스터동. 네, 미스터동 뉴스레터는 시사 이슈를 전해주는 뉴스레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이라는 그 컨셉으로 시사 이슈를 다뤄주고 계시고, 주 3회 월, 수, 금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를 실제 화면으로 보면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뉴스레터를 저희도 직접 받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뉴스레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성을 잠깐 빠르게 보면 상단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요. 누가 이렇게 신문을 보고 공중부양을 하고 공중부양하면서 뜨고 계시는 강렬한 헤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미스터동 뉴스레터도 제가 알기로 혼자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도입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인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제를 간단하게 3개 정도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이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요약돼서 좀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제 실제로 다루는 그 내용을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써 있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고 조금 더 크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회차 뉴스레터에서는 왕중립성 이슈도 이렇게 다뤄주고 계시고, 그리고 좀 구성이 재밌는 건 요 왕중립성 이슈 같은 경우엔
네. 그 회사별로 좀 입장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올 수 있는 이슈예요. 네. 그래서 여기 N모사와 S모사 두 회사의 입장이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네. 구성으로 재밌게 이렇게 풀어서 써져 있습니다. 마치 연극 극본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그래서 해주고 계시대요. 내용이 길어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를 다뤄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좀 짧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길이감이 있네요. 네, 그래도 네. 구성이 재밌어서 이렇게 쭉쭉쭉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뉴스레터이고, 네. 그리고 요 후반부에는 요 지금 두 가지 다룬 그 소식 외에도 다른 네. 추가적인 이슈를 이렇게 간략하게 다뤄주고 계시고요. 네. 특히 좀 재밌는 건 이분이 후원을 받고 계세요. 네.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후원을 했어요. 네. 많이 내셨나요? 네,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냈어요. 네. 여긴 제 이름이 안 써 있지만 네. 다음 버전에는 이름이 써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분이 어떤 고민을 좀 보내주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잘 만든 뉴스레터인데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을까요? 미스터동 뉴스레터.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이제 마치 사연을 보내주시듯이 내용을 써주셨는데 저희도 사연을 소개하듯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스터동에서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시사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피드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 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을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 글로 이루어진 뉴스레터 속에 구독자의 반응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시의성이 있는 이슈를 다루시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메일 채널이 조금 닫혀진 1:1 채널이기 때문에 실시간 반응을 바로바로 수치로 보여주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수요레터나 블로그로 강조드리는 게 이메일 채널과 다른 채널의 시너지를 이용하시라는 건데요. 특히 저는 여기서 인스타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미스터동 발행인 분께서 인스타그램을 이미 잘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기능 많이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설문을 올리면 찬성, 반대 옵션을 누르자마자 바로바로 수치가 표시가 돼요. 그것을 함께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한 가지 장점이 더 딸려오게 되는데요. 이메일은 조금 비교적 닫혀진 채널이고 깊게 꽂아넣는 채널인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열리고 조금 얕은 채널이니까 거기서 구독자를 수집하셔서 이제 이메일로 계속 닿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제 밤인가? 저도 미스터동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스토리를 올리셨더라고요. 약간 저희가 머스케 네, 이미 알고 계신. 저도 스토리 요즘에 최근에 스토리란 기능을 배워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도 이 구독자 간의 인터랙션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을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안에서는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이메일 안에서 실시간 반응을 소개를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대신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지금 미스터동 뉴스레터의 특성에 맞게 조금 구독자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서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뉴스레터를 보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망중립성 이슈를 다루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두 회사의 입장이 좀 상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어딘가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나는 좀 N사 쪽이 맞는 것 같다, S사 쪽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읽으면 실제로 여기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아예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러니까 설문 폼 같은 걸 여기에 링크를 하셔서 내가 이걸 딱 봤는데 내가 나는 이쪽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바로 그걸 설문 폼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내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만약에 해주신다면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의 의견으로 이제 갈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코멘트도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이슈별로 이렇게 설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발송하실 때, 그러니까 다음 회차 뉴스레터에서 이 도입부에서 지난번에 어떤 이슈를 다뤘었는데 구독자분들은 의견이 이랬었다. 간단한 코멘트 같은 것도 약간
그 사연 그 전에 보냈던 사연에 대한 후기를 마치 소개하듯이 네네네네. 그렇게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난 주제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렇게 뭐 의견을 넣을 때 메일 머지 활용해서 그 넣어주신 분의 닉네임이나 이름도 넣어주시면 구독자 입장에서도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스터동 뉴스레터 정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뉴스레터에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 광고가 들어오는 뉴스레터의 경우는 구독자 규모가 몇 명 정도 돼야 이제 정말 광고를 실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궁금하신 이유는 광고 제의를 받고 계신 걸까요? 오, 부럽습니다. 야, 네. 네, 뭐 광고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도 같고요. 네. 요새 그 뉴스레터 자체가 되게 그 어떤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광고겠죠. 그래서 거기에 광고주에 뭐 어떤 광고를 실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뉴스레터 자체를 유료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고 그렇죠. 말고 그런 식으로 뉴스레터를 이제 수익화하는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스티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이제 그 뉴스레터 내용을 봤을 때 아, 이분들은 광고로 지금 수익화를 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뭐 유료 구독을 받아서 수익화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뭐 모든 케이스를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몇 가지 사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독자 수가 적게는 1, 2만 명, 많게는 뭐 10에서 20만 명 정도 규모가 되시는 분들이 광고를 싣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그래서 뭐 10,000명과 10만 명은 정말 많은 차이인데. 그래서 뭐 사실 광고라는 게 구독자 수 규모도 중요하긴 한데 그 뉴스레터 특성상 그 뉴스레터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퍼지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독자 수 볼륨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보유한 구독자가 얼마나 유니크한 특색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고객층인가 그것도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레터 발송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광고를 고려를 하신다면 구독자 수 규모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나의 구독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세밀하게 타겟팅 되어 있는 구독자들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 광고주분들한테 그런 점을 좀 어필을 하시면 광고를 유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구독자 특성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분이 남겨주신 다음 질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구독자 규모에 따른 오픈율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사실 구독자 규모가 커질수록 오픈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데이터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오픈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오픈율이 뭐 50, 60 뚫을 기세로 막 이렇게 나오다가 신나 이렇게 하다가 구독자 수 늘어나면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도 오픈율을 유지하는 게 뉴스레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서비스 입장에서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도 그 리텐션, 그러니까 재방문율, 재사용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듯이 뉴스레터에서도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율을 궁금해하셨는데 오픈율이 사실 어느 지표든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오픈율은 사실 제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목? 미리 보기 정도? 그렇죠. 그걸 보고서 이제 이메일을 열어볼지 말지 받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구독자 수에 따라서 오픈율이 좀 차이가 생기는데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2020년 1월에서 5월 중순까지 발송된 이메일들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을 때 0에서 5,000명까지가 오픈율이 약 20%, 5,000명에서 10,000명까지가 약 15%, 10,000명 초과했을 때가 약 10%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히 늘어날수록 정말 비례해서 줄어들어서 신기합니다. 5%씩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뭐 오픈율에 영향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또 그 카테고리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레터의 성격, 어떤 내용의 뉴스레터인지도 많이 그 오픈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그 미스터돈 같은 경우에 미디어 컨텐츠 성격의 뉴스레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정보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레터의 오픈율이 다른 카테고리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독자 수 기준으로의 오픈율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높게 잡으시고 네. 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보다는 좀 더 높여서 뭐 30%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요. 40% 이렇게 좀 더 높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스터동에서 보내주신 사연은 끝이 났고요. 이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실시간 반응을 뉴스레터에 싣고 싶으시면 그거는 이메일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SNS 등의 채널 시너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를 받고 싶다 하면 규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독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면 광고를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구독자 규모에 따른 오픈율은 저희 아마 가장 많으신 구간이 0에서 5천 명 구간이실 텐데 그때는 약 20%, 다음에는 뭐 15% 낮아지지만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그 오픈율 같은 그 데이터가 사실 평균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네. 내가 하고 있는 거와 어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참고 차원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는 이렇다더라 흘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뉴스레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레터는 두 번째 뉴스레터는 사이사이라는 이름의 뉴스레터이고요. 네. 이 뉴스레터는 아마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나 그 다뤘던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이고 네. 주 1회 수요일에 발송을 하고 계십니다.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밖으로 이제 꺼내놓는 뉴스레터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이분도 네. 그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네.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사이는 책과 독서 모임을 콘텐츠로 만들어 발송합니다. 디자인 쪽으로는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아요. 네. 저희의 좋은 콘텐츠를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담고 싶은데 네. 주력 분야가 아니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가진 좋은 레터를 더 좋은 디자인으로 구독자님들께 제공하고 싶어요. 네. 개선점을 알려주시면 반영해서 더 흥하는 사이사이가 될게요. 네. 독서 레터 사이사이 디자인이 고민입니다. 네. 지금 사연처럼 주셨어요. 네. 정말 어떤 뉴스레터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사이사이 뉴스레터는 이렇게 굉장히 예쁜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상단에 사이사이 뉴스레터에 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 네. 아마 세모가 시옷, 동그라미가 이응인 것 같죠? 네. 뭔가 꼬불꼬불거리는 글씨도 있고, 더북 레터 이렇게 써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로고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독서 모임에서 다뤘던 그 책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것도 내용이 짧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읽을 거리가 많네요. 네. 배경색이 한번 바뀌었네. 네. 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다뤘던 내용 말고도 추천해주는 책이나 뭐 음악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풍성한 콘텐츠를 담고 있네요. 그리고 에디터님의 글도 있고,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디자인이 어떤지, 디자인에서 개선할 점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딱 들어왔을 때 헤더 이미지 너무 예쁘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 헤더 이미지는 구독자가 이메일을 딱 열어보고 들어와서 보게 되는 첫인상의 영역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잘 구성을 해주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도 예뻐가지고 그런 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구성, 목표에 따른 디자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섹션이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구분선을 활용해서 내용을 구분을 해주시거나 쭉 내려가서는 이렇게 상자 배경색을 다르게 해서 섹션을 구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다 구독자가 읽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맞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섹션이 한번 구분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행동, 액션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 부분과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배경색을 밑에 잘 하신 것처럼 한번 바꿔본다든가 볼드 처리를 한다든가 구분선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좀 더 구독자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인스타 스토리를 활용을 하고 계신가 봐요. 잘 하고 계십니다. 미스터동 뉴스레터에서 그 말씀을 드릴 때 네. 구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을 위해서 인스타 스토리 활용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마침 하고 계셔서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돔 뉴스레터를 머리에 놔두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위에서 예쁘다고 했던 로고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뭔가 할 말이 있으시죠? 네네. 여기 부분이 사실 요만큼이 다 이미지거든요. 여기 셀렉션이 잡힌 영역을 보시면. 네, 근데 통이미지. 이 텍스트 부분까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처리를 하시면 네. 모바일처럼 화면 크기가 작은 데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미지가 같은 그 비율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같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져서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독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이메일을 자기 받은 편지하면서 검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뉴스레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예전에 받았던 걸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텍스트를 이렇게 이미지로 넣으시면 검색에 잡히지가 않겠죠. 치명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텍스트 부분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텍스트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 뭐 브랜드 스토리까지는 이렇게 이미지로 넣으시고 이 부분은 텍스트로 직접 쳐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디자인 질문을 해주셔서 하나 아이디어만 더 드리면 여기 로고를 잘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좀 재밌는 뉴스레터들을 보면 이 구분선 부분을 로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로 이렇게 쫙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곧 만들 예정인데 디자이너님과 함께 네, 그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좀 더 이제 로고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사소한 요소 하나하나 때문에 그 브랜드의 어떤 특색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디자인 관련 문의를 주셨던 디자인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저희도 이게 아까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뉴스레터를 처음 본 거죠. 그랬을 때 약간 저희도 이게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소개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좀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딱 본다면. 네. 근데 물론 이게 독서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발송을 하고 계신 뉴스레터면 현재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 독서 모임을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그 독서 모임을 좀 홍보하는 그 목적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이 뉴스레터의 뭐 도입부에 사이사이라는 그 독서 모임 자체에 대한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레터요? 네. 그거를 이제 매번 넣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구독을 딱 했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저희가 웰컴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뉴스레터에서 무엇을 소개할 거예요? 라고 한 번쯤 언급해 주셔도 뭐 구독자의 경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는 질문이 하나를 보내주셔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의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 디자인 관련해서 그 로고가 이미 예쁜 로고가 있다면 그 로고를 잘 활용해서 헤더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첫인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내용이 길다 보면 그 한꺼번에 쭉 읽으면 어쩔 수 없이 좀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이사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바뀔 때마다 구분선이나 배경 컬러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서 섹션을 나누어서 이제 그 글이 길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그 뉴스레터 하단부에 이제 이미지에 텍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미지 영역에서 텍스트는 최소한을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텍스트가 쪼그라들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던 디자인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뉴스레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뉴스레터는 좀 특별한 뉴스레터예요. 만두 불풀 뉴스레터라고 해서 이 만두와 불풀 두 명의 에디터 분들이 보내고 있는 뉴스레터인데요. 이제 다루는 주제가 동물의 숲 같은 게임부터 애니메이션까지 서브컬처 소식을 담아서 주 1회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뉴스레터는 너무 귀엽죠, 헤더 이미지. 혹시 이 세일러문 챌린지라는 거 홀님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이제 당연히까지. 유행하는 챌린지, 세일러문 얘기를 하는데 스티비가 넘어졌네요. 거짓말해서 넘어진 거 아닌가요? 최근에 알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자신만의 화풍으로 세일러문을 그리는 건데 이런 트렌디한 이미지도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의 뉴스레터랑 조금 다른 점은 콘텐츠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랜딩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 짧은 설명에 버튼이 있는 그 구성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구성이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푸터를 여러 가지 액션을 유도하는 그런 푸터를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남겨주신 상담도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보내주셨는지 또 한번 보면 우선 이분의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 뉴스레터는 유튜브 구독자 대상으로 방송 일정, 지난 방송 다시 보기, 애니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는 구독자 연령층이 1020이에요. 그래서 긴 글을 읽기 싫어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아까처럼 호흡이 짧은 콘텐츠를 발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3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디로 옮겨서 가는 것보다는 뉴스레터 전체에 그냥 콘텐츠를 한 번에 넣어놓고 싶어요. 어떤 구성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아, 네. 딱 맞는. 그래서 이분이 좀 특별한 게 유튜브 채널하고 네. 아마 트위치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뉴스레터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요새 이제 이렇게 컨텐츠 가지신 분들이 뉴스레터를 하시는 경우에 네. 이미 다른 채널에서 컨텐츠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통은 그 뉴스레터 자체가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기반으로 컨텐츠 하고 계신 분들이 뉴스레터로 확장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브런치에서 글 쓰시는 분들이 뉴스레터를 같이 하신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워낙 많은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마침 또 뉴스레터라는 채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서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뉴스레터를 많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 떠오른 사례가 몇 개 있었어요. 저희 스티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마침 유튜브 같은 동영상 채널 그리고 뉴스레터 채널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결하셔서 네, 그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그 어피티라고 그 미디어 성격의 뉴스레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뭐 경제나 뭐 재테크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뉴스레터인데 네. 어피티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어피티 대표님이나 뭐 필진 분들이 나오셔서 JYP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는 재테크 관련된 팁도 전해주시고 네. 경제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고 네네. 그런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디에디트라고 그 컨셉이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 그런 컨셉으로 뭔가 이렇게 살만한 재밌는 소비 관련된 컨텐츠를 소개해 주는 곳인데 네. 여기도 원래는 그 웹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운영하셨었는데 네.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재밌으신 분들이어서 되게 컨셉도 되게 재밌고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데 이분들이 또 최근부터 스티비에서 뉴스레터 발행을 시작을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도 발행하시면서 뉴스레터 하시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2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도 그렇고 보통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레터 채널의 콘텐츠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뉴스레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로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뉴스레터가 보완해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집도 어렵고. 네, 그래서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얘기를 뉴스레터는 아무래도 그 텍스트에서 링크도 넣을 수 있고 뭐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얘기를 다양한 깊이로 전달을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질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콘텐츠를 모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채널로 이동할 것인가 두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데 저희는 아무래도 뉴스레터를 더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방식은 그 단순히 뉴스레터의 역할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유튜브 콘텐츠 업데이트 소식을 이렇게 푸시해주는 역할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 뉴스레터만 구독할 만한 가치가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뉴스레터만의 가치가 좀 이렇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실 때 거기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한 영상 같은 것도 올리시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 같은 거
거기 영상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을 그 네. 뉴스레터에서 소화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샘 소리가 조금 들린다 그래서 노트북을 좀 띄워볼게요. 저도 이 뉴스레터를 한번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저는 사실 이 방식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뉴스레터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만두불불 분께서 유튜브를 주력 채널로 계속 밀고 싶다. 그러면 이 방식도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뉴스레터로 보내면 트래픽이 유튜브로 훅 몰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호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스레터를 이왕 시작하신 김에 그런 유니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만두불풀이라는 브랜드 내에서 영상 팬들도 생기고 뉴스레터 팬들도 생길 수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모든 채널을 다 돌아다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도 뉴스레터 내에 콘텐츠를 많이 넣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사연을 읽었는데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발행인 나는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다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행 입장에서 사실 뉴스레터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왕 하시는 거 되게 행복하게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신가요? I'm happy 합니다. 행복하고요. 네. 이 만두불풀 두 분 모두 행복하게 하시려면 두 개 다 좋은 방식이라면 더 행복한 방식으로 하시라. 그쵸. 이렇게 추천을 자기의 드리고 동기가 싶어요. 제일 중요하죠. 발행하는 그쵸. 사람. 특히 이렇게 혼자 아니면 작은 팀 단위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꾸준히 하시려면 그런 본인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 발행인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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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디자인적인 개선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홀님은 이 만두불풀 뉴스레터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미지도 잘 쓰셨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기본적인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 폰트도 살짝 회색인 것 같은데? 그쵸. 네, 저게 이제 아는 사람만 안다는 헥스 코드 66666 정도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가 완전히 까만색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제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빼는 게 더 색을 좀 빼서 눈이 안 아파요. 회색으로. 너무 까만 거보다 살짝 회색으로 빼면 더 가독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잘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디자이너님도 이거 보시고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기능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송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텍스트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구분선을 넘어서 배경색을 예쁘게 넣어보시거나 폰트 사이즈나 뭐 볼드 처리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넣으실 때 이렇게 마치 동영상 썸네일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셨거든요. 네네. 이메일에서는 기술적으로 동영상 재생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동영상 콘텐츠를 아까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미지로 넣고 클릭해서 동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이동해서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 버튼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GIF로 문짤처럼 동영상에 맞아요. 후킹하는 부분만 짧게 GIF로 넣어서 클릭해서 동영상으로 이동시키게 그렇게 유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힙한 뉴스레터들이 되게 후킹한 부분을 GIF로 넣어주시고 계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건데. 네네. 힙하지 않아서 제가. 네. 그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발송하신 분들이 30대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저도 30대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1, 20대가 주 구독자층이기 때문에 긴 글을 싫어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뉴스레터로 되게 성과를 잘 내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 주 구독자층이 뭐 20대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길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성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내용의 길이보다는 그냥 구성을 얼마나 지루하지 않게 술술 읽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써주신 걸 보면은 워낙 문체가 재밌기 때문에 네. 길게 써주셔도 읽을 분들은 다 재밌게 읽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건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네. 짚어드리도록 팁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를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긴 글을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주력 콘텐츠 채널을 정하고 목적에 따라서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긴 글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긴 글을 넣으실 거라면 동영상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사용하셔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좋지만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새로운 시도를 뭐 GIF를 넣는다든지 이런 시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가지 뉴스레터에 대해서 말을 해봤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좀 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코너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Q&A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코너는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 2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사전 질문은 저희 이 이벤터스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실 때 많이 물어봐 주셨던 질문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장 질문은 이제 지금부터 남겨주셔도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남겨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웹에 치시면 저희 상세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웨비나 시청하기 누르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할게요. 저희 Q&A 시간에는 저희 팀에 한 분을 더 모셔보려고 해요. 저희 팀의 만능 디자이너이시자 위클리디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자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기자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전에 지연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스티비 팀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맡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고 계신 그 뉴스레터도 잠깐 그 소개하실 시간을 3초 정도 드릴게요. 짧네요.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이거 준비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홍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읽어볼 만한 디자인 관련 글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 위클리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트까지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지금 한 위클리디를 1년 조금 넘게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시는 실전 팁은 많이 드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를 지연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정리해봤고요. 네. 첫 번째는 그 발신자 이메일용 도메인을 구입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메인. 이게 저도 처음에는 지메일로 발신자 이메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팸함에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달률을 조금 높이고자 고민하다가 이제 SPF랑 디킴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구입하게 됐고요. 저는 뭐 카페24에서 XYZ 도메인을 1,500원 정도에 되게 싸네요. 이벤트 할 때 구입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먹을 돈으로 도메인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그 SPF 디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PF 디킴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을 보내실 때 발신자 주소는 뭐 위클리디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디로 보내시는데 사실 대량 그런 이메일 발송 솔루션을 쓰시면 저희 서버는 스티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발신자 도메인과 스티비 서버가 다르면 너 뭐 위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SPF 디킴을 해주시면 위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팁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그 로고를 조금 준비하시면은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고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뭐 메인 컬러라도 정해서 네. 버튼이나 뭐 강조할 부분에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계속 앞으로 받아볼 때 네.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면 홍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연님 저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이너 저 마케터인데 디자이너 디자인을 시키지 마세요. 디자이너가 아닌데 로고를 혼자 만들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음. 처음에 위클리디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보라색 박스에다가 흰색 글씨로 위클리디 이렇게 쳐서 그걸 헤더 이미지로 썼거든요. 그게 스티비에서도 말은 되게 쉬운데 해보면 또 어려울 그렇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럴 수 쉽게 하는 있죠. 방법. 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요즘에 이제 무료 폰트를 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뉴스레터 이름 같은 거를 이제 직접 입력해 보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캡처하셔서 헤더 이미지로 만들어서 쓰신다든지 약간 네.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팀 밤로스의 디자인 팁을 들어봤고요. 네, 다음 팁도 참 쉽죠. 있다면. 네. 네. 쉽죠. 네. 다음 팁도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일단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로 마음 먹으시면은 홍보하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저도 아까 이렇게 홍보 명함을 만들었듯이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구독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구독폰 페이지가 필요한데 네. 이거 또 이제 스티비를 이용해서 발행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구독폰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로고가 있으시면 이때도 이제 구독폰 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리셔서 네. 쓰시면 되고 그래서 꼭 구독폰 페이지를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희한테도 10장씩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뿌리라고 홍보를 아무래도 해야 구독자가 모이니까 네. 홍보도 꼭 생각하시라고 했고요. 네. 다음 그리고 팁은 이거는 아마 시작하시면서 바로 만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 뉴스레터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발행을 하셨다 하면 이제 네. 슬슬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아카이빙 페이지입니다. 아카이빙 페이지. 네, 보통 이제 구독자가 뉴스레터를 구독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네. 지난 뉴스레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아카이빙 페이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제일 좋겠죠. 아카이빙 페이지라는 건 이제 보냈던 뉴스레터를 쌓아놓는 네네. 용도인 거죠? 그 관련 글은 스티브 블로그에 가시면 솔로님께서 쓰신 다른 있습니다. 서비스를 함께 네.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네. 넣어놨으니까 네. 보시면 되고 또 팁 있을까요? 다 이제 들어주세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이거는 마지막. 정말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 뭐냐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꾸준히 하려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 구독자가 생기면 계속 구독자와 약속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8시에 보내는 게 저의 구독자와의 약속이니까 그거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좀 피곤하더라도 화요일 날 열심히 만들고 이제 수요일을 발행하고 이런 스케줄을 항상 네.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꾸준히 하려는 마음을 조금 마음 먹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꾸준히 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아, 그게 어렵죠. 하다 보면 지치고 네네네네. 힘들고 내가 그렇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네. 이런 뭔가 고뇌에 빠지실 네, 수도 있을 그런 것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같아요. 지금 지금 아닌데 네. 그런 이제 저는 제가 그걸 헤쳐나가는 경험을 다행이네요. 네,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혼자 이렇게 허공에 대고 말하는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구독자의 피드백을 막 달라고. 그래서 저는 구독자 피드백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을 한 2주, 3주 이렇게 두고 계속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말은 계속 이제 혼자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로 발신자 이메일 설정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뉴스레터라는 것 자체가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 보거나 계속 꾸준히 뭔가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많은 팁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많이 털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알아주셨고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도
꽤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사실 두 서비스를 비교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이전을 고민할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호열님, 스티비가 메일침프보다 더 좋은 점이 뭘까요? 저희도 스티비 서비스 이제 직접 출시하기 전에 네. 그 뉴스레터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저도 메일침프를 되게 헤비하게 자주 쓰는 사용자 입장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메일침프는 글로벌 서비스이고 거의 네. 이제 글로벌 탑 티어의 서비스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시작된 지도 저희보다 훨씬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기능의 다양성이나 좀 그 고급 기능들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보완할 점이 아직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뭐 저희는 뭐 아직 계속 만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빠르게 이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빠르게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필 타임. 네. 이제 일단 전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메일침프를 썼었던 입장에서 메일침프 쓰시다가 스티비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메일침프에서는 이게 됐었는데 스티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분한테 제가 그 전환하신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좀 그 당연한 얘기지만 한글이어서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쉽다. 네. 그래, 왜냐면 한글이면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그 업무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고 뉴스레터가 되게 주기적으로 자주 들어가서 내가 막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메뉴나 그런 서비스의 그 구성 요소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면 그거 네. 자체가 좀 작업을 하는데 부담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스티비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메일침프가 당연히 업력이 저희보다 훨씬 길고 당연히 저희 팀보다 인원도 훨씬 많겠죠. 그래서 네네네. 기능의 다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좀 앞서가는 건 사실인데 네. 그게 좀 거꾸로 말하면 스티비에는 딱 그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발행하고 또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 핵심 기능들로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도 물론 거기에 계속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 메일침프에 딱 최근에 이제 메일침프 로그인해서 딱 들어가서 보면 기능이 제가 몇 년 전에 한창 쓸 때보다 기능이 훨씬 많아졌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필요하니까 기능이 많이 생긴 거긴 한데 당장 뉴스레터를 내가 빨리 만들어서 보내고 뭔가 성과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시작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티비는 딱 들어가면 딱 필요한 기능만 딱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레터 제작과 발송을 빠르게 쉽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다 보니까 고객분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기도 한데 네. 고객 응대가 메일침프보다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고객님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팀 전체가 실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개발자 분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타임존이 아무래도 한국이니까. 그쵸. 네.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히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편하실 거고 그리고 메일침프 끝나지 않는 자랑. 네.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네. 저희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나는 이렇게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 사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보니 그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뭐 사실 이런 웨비나도 그런 그 노력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잘 저희 사용자분들한테 전달해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도 메일침프보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스티비의 좋은 점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해 주시면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네, 더 나아지는 모습 앞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스티비 팀은 뉴스레터를 보내면 어떤 고민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떤 고민이? 스티비 팀에서 뉴스레터를 가장 많이 보내시는 솔라님이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스티비 팀은 이제 공식적으로 보내는 뉴스레터가 두 가지잖아요. 수요레터와 비레터라는 두 가지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뉴스레터는 단계마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주기에 보낼 거냐라는 기획 단계부터 매주 어떤 콘텐츠를 보낼 것인가
그래 보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매주 소재를 찾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레터의 목적이 아무래도 사용자분들이 더 뉴스레터를 잘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 콘텐츠가 정말 가치 있는 콘텐츠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마감은 다가오니까 보내게 되죠. 그럴 때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수요레터 구독자분들께서 아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 이 점 빨리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피드백을 주시면 고민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 솔라님이 그 피드백 받으신 거를 네. 저희 팀에 캡처까지 해서 네.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네, 자랑하죠. 자주 아니고 종종 있는데 진짜 보면은 정말 따뜻한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아, 아니에요. 하여튼 아는 분들이죠. 네, 구독자분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구독자분들한테 실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저희 팀도 솔라님께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좀 더 해드리는 것으로 네, 네. 파이팅. 이렇게 보시는 분들 한 113분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따뜻한 말 해주시기로.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마감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시간은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약속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남겨주신 현장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두 분이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화면을 함께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저희 팀한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폰트 관련돼서 링크를 하나 추천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사이트를.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게 어떤 상담소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뭐 가르치는 입장은 네, 아니니까 저희도 배우는 거죠. 소통하는 네. 입장이라서 네네. 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네. 그래서 솔라님 팬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팬이 아니라 다 따뜻하신 분들이라 그러신 거예요. 팬이신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 질문을 호열님은 어떤 질문 먼저 해주실 것 같아요? 그 기능적인 질문들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좀 짧게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뉴스레터 홍보 관련돼서 좀 네. 질문 주신 분 있을 거예요. 뉴스레터 홍보 관련해서 질문이 많다 보니까 조금 선택에 시간이 걸리는데 네, 잠시만요. 이렇게 같이 소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눈물을 흘리셔서 제가 스크롤 하는데 딱 눈에 들어왔어요. 네, 선택해 주세요. 뉴스 네. 홍보 홍보하고 싶어요, 진짜. 네. 이 뉴스레터가 그 내가 확보하고 있는 구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수신 동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딱 대놓고 광고성이 아니더라도 수신 동의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특히 이렇게 혼자 아니면 소규모 팀 단위에서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른 채널로 회원을 확보하고 계신 게 아니고 네. 순수한 구독자를 확보하셔야 되는 과제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 구독자를 확보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지연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연님도 되게 홍보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좀 못 여쭤보고 넘어갔는데 뉴스레터를 발행하다 보면 구독자가 갑자기 이렇게 툭 올라가는 그런 계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보통은 그 외부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클리드도 네, 위클리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유레터에 소개되고 나면 구독자가 생깁니다. 네. 사실 스유레터 말고도 요새 그 뉴스레터가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되게 많은 시대잖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잘 소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해서 그래서 컨텐츠가 좋으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딱 잘 아시고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홍보를 뭐 직접 하시는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그 외부 채널에서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그 자꾸 홍보하는데 저도 잠깐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한 2달 전에 시작한 그 스티비 팀에서 시작한 비레터라는 그 일종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그 시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뉴스레터 소개하는 뉴스레터죠. 네, 뉴스레터 소개하는 뉴스레터. 뉴. 네. 네. 죄송합니다. 뉴소뉴. 네. 네. 그게 이제 저희도 계속 그 저희 사용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분, 뉴스레터를 소비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해결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뉴스레터 발행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내가 구독자를 더 모으고 싶다 이런 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해결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수요레터 같은 걸 통해서 수요레터 같은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걸 좀 더 그 루틴하게 또 서비스 솔루션 차원에서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시도가 이제 비레터라는 거고 비레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그 새로운 뉴스레터를 발견할 수 있는 채널로서 이제 네. 비레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 소개가 되는 게 일종의 홍보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소개되는 기회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레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수요레터에서 좋은 뉴스레터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제 잘 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언제든 소개해드리고 구독자를 모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권지현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님 뭔가 대답하실 만한 질문을 골라주시겠어요? 네. 네. 직접 보시면서 만두불풀님이 와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가볍게 한번 하시고 다른 것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티비 PPT에서 사용하는 폰트를 물어보셨는데 네. 이것도 무료 폰트인데 저는 이제 아. 지마켓에서 만든 폰트를 써서 지마켓. 네.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마켓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이크 아. 기종을 공부해요. 네, 아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스티비 메인 컬러가 네네. 저희가 예전에 오렌지. 이 옐로우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즘엔 이 오렌지, 레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스티비 로고가 올해 2월달에 네. 리브랜딩을 리브랜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컬러가 이 노랑에서 빨강으로 옮겨갔는데요. 그 일단은 이 기존의 옐로우 컬러를 절대 버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티비도 있고 이제 새로운 그 캐리라는 캐릭터도 있고 이제 초마도 캐릭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이메일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 이메일 아이콘을 보시면은 사실 편지 모양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 이메일이라는 매체가 특이한 게 되게 오프라인의 어떤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걸 아이콘화 시켜서 온라인에서 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티비도 이제 그런 게 없을까 하다가 그 스티비 그 저희 옛날 우체통이 되게 빨간 컬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그 컬러를 우체통. 그 컬러를 조금 스티비 제품으로 가져와서 브랜드 컬러로 바꿔야겠다 결정을 하고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디에이션을 우체통에서 따와서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 때 뭔가 우체통에서 편지를 진짜 보내는 것처럼 그 네. 따뜻한 마음까지 같이 전해드리겠다 이런 스토리도 함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캐릭터도 그래서 캐리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맞아요. 우체통이라는. 네. 지금 시간이 4시 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라이브 질문들이 꽤 많아서 저희는 계속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나중에 또 보내드릴게요. 여기 미스터동님과 사이사이 발행하시는 분도 와 계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짧게 몇 개 여기 그 질문을 여기 목록에서만 보면서 짧게 답변하면서 넘어갈 것들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요 폰트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메일 특성상 그 폰트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새 웹에서는 그 웹 폰트라고 해서 그 사용자 환경에 폰트 파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폰트를 이렇게 스트리밍해서 그 사용자한테 쏴서 그 폰트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웹에서는 폰트 사용의 제약이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폰트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뉴스레터는 그런 웹 폰트 같은 개념이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이메일을 받아보는 사람의 환경에 실제로 그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네. 내가 의도한 폰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똑같이. 네, 그래서 그 일종의 시스템 폰트처럼 그 대부분의 수신자들이 갖고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특이한 폰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게 저희는 되게 수많은 환경에 대한 호환성을 그걸 완벽히 해결하기도 네. 어렵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딕체와 명드체라는 되게 뭉뚱그려진 일종의 폰트 셋으로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딕체 안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갖고 있는 고딕 계열의 폰트를 저희가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네.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 뭐 나눔 고딕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맑은 고딕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애플 그 산돌 고딕으로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동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폰트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네.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저 질문도 굉장히 오늘 컨셉에 잘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인스타로 1.5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데 뉴스레터를 망설이고 계시대요. 팔로워층이 이제 10, 20대의 여성이 많다고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요.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하면 인스타와 다른 특성의 메일을 많이 구독할 것 같아요. 저는. 20대 여성. 네, 제가 딱 타겟이고 제가 구독하겠습니다. 우선은 팔로워층이 있으시고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인스타는 사진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채널이잖아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담으시려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하시거나 뭐 밑에 긴 글을 쓰실 텐데 뉴스레터는 아무래도 가독성이 좋은 채널이라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 소식 알려주는 채널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짧은 숏 컨텐츠로 이렇게 딱딱딱 그때그때 알려주는 것도 물론 사람들 그 받으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딱 적절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네.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주간 단위로 일주일 공연 소식을 한 번에 맞아요. 모아서 보내드린다던가 그렇게 하면 그 인스타그램 채널과 좀 다른 형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서 구독자들을 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클리디에도 뭐 행사 소식 같은 거 모아서 보내는 코너도 있었죠. 네네. 지금은 이제 시기지만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웨비나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연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알려드릴 때 그 해당 공연에 대한 뭐 다양한 다른 콘텐츠를 같이 제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링크가 안 되죠. 네, 링크가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제가 근데 이제 뉴스레터에서는 그 공연 소식을 알려주면서 뭐 그 뮤지션에 대한 뭐 다른 콘텐츠를 뭐 링크해서 알려준다는 거, 동영상을 링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풍성하게 콘텐츠를 제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인스타로 1.5만 명의 팔로워가 있으신데 만약에 인스타 플랫폼이 뭐 지금은 너무 잘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쓰러졌다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이메일 주소를 미리미리 모아두시면 나중에도 계속 보낼 수 있잖아요. 이메일은 예전부터 계속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쓰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확실한 채널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또 장점이 생기겠죠?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할 말이 많아가지고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다. 이게 또 이메일 채널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되시는 거죠, 개인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냥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처음에 5명인데 없었습니다. 네. 왜 안 하셨어요?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시작하고 1회 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막 이것저것 막 홍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만들었거든요. 망설이고 계시면 지금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력의 원천은 마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볼까요? 제가 여기 요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제가 CS 하면서도 이미지 저작권 없는 이미지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되도록이면 저작권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데 그냥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대표적으로 가는 사이트가 이제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이제 무료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뉴스레터를 만드시면 안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인 네네. 거죠. 구글에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뜹니다. 굉장히 고화질의 감성적인 네네. 이미지들이 이미지 많아요. 퀄리티도 좋으니까 네.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레터도 거기서 이미지를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홀님도 하나 더 골라보시겠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응원해주시는 글이 있는데 너무 큰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이 되고요. 저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제 자리에 다 붙여놓으려고요. 네. 한두 개 정도만. 네, 한두 개. 네네. 호엘님 하나 하시고. 네. 고르기가 어렵네요. 네, 저기 옆에 따봉이 많은 거 위주로 골라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A/B 테스트 이제 저희 기능에 대한 문의인데 질문 클릭. 그 A/B 테스트는 그 컨텐츠를 내 구독자들한테 한 가지 버전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예를 들어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될 때 제목을 두 가지 버전으로 써서 미리 테스트 그룹한테 두 가지 버전을 보내보고 실제로 성과가 좋은 버전을 나머지 전체 구독자한테 발송하는 그런 기능을 A/B 테스트라고 하고요. 뭐 일반적인 디지털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스티비에서도 A/B 테스트를 되게 간단하게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게 제목이랑 발신자 정보랑 시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콘텐츠에 대한 A/B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뭔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정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정확한 분이시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기능이 상당히 그 우선순위에 높이 올라와 있는 기능이라서 너무 늦지 않게 저희가 꼭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수동으로 콘텐츠 A/B를 할 수 있긴 하죠. 저희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저도 종종 할 때 맨날 얘기해요.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해보면 그게 진짜 불편하죠. 수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언젠가는 꼭 이제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저희가 다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걸로 한 번 더 골라볼까요? 이렇게 서로 추천도 해주시고 혹시 어떤 질문이 좋을 것 같은지. 이 마이크 기종 모델명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스노우볼이었는데 저희가 대여한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물어봐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요거 같이 하시죠. 뉴스레터의 특성은 긴 호흡으로 콘텐츠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모바일 비율이 높으시다. 그래서 분량이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모바일 접속에 맞추니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모바일 접속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좀 역설적이긴 한데 모바일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메일 사용률도 높아졌거든요. 다른 채널 오히려 떨어진 채널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래서 저희 사용자분들이 발송하고 계신 거에 통계를 봐도 이렇게 컨텐츠 중심의 뉴스레터는 모바일에서 열어보는 비율이 높고요. 그걸 저희 스티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높은 곳들은 뭐 70%가 모바일에서 열어보는 그런 비율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희 스티비에서 발송하는 그 뉴스레터들, 수요 레터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주로 회사 메일수로 많이 구독하시죠. 그런 경우는 모바일 비율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한 30% 정도가 모바일에서 열어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로도 많이 열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격의 뉴스레터들은 모바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만두불풀님도 길이가 긴 게 좀 고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모바일에 이미 적응을 한 사람들은 그 스크롤을 해서 보는 거에 부담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미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스크롤이 길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초반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웹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모바일 이 스크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제한 없이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 콘텐츠가 더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면은 그냥 너무 분량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질문은 여기까지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현장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팀과 연락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연결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혹시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하고 이제 호열님이 마지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이 좀 디자인에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즘 뉴스레터 보내는 사람도 되게 많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뉴스레터를 만드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STV 팀에서 에디터를 빠르게 좋은 기능을 많이 넣어서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고요. 네. 웨비나 한 게 처음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게 라이브로 해본 게 처음이었는데 약간 좀 미숙한 점도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팀 규모가 아주 큰 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빨리 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 원하는 그 저희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세미나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는 더 자주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세미나 한 번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좀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물론 처음 한 거라서 준비를 상당히 좀 입술이 살짝 떨리셨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네.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준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들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더 좀 가볍게 부담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미숙한 점을 잘 보완해서 또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이제 유려하게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81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겨주신 질문은 팀이 또 확인을 해서 다른 콘텐츠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분은 유튜브로 녹화한 다음에 올릴 거고요. 그 올라간 일정 등은 수요레터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